이러니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의 한 여학생이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소르본 누벨 대학에 재학 중인 클로에입니다. 소르본 누벨 대학은 방송 및 미디어로 유명한데 저는 이곳에서 예술과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으며 예술 공연, 영화 관람, 넷플릭스에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대학에서 만난 한국 학생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제 전공과 관련해서 예술 작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 주말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에 가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게 취미예요. 이날도 평소와 같이 루브르 박물관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죠. 작품 감상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던 저는 과제와 SNS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가 점심 식사도 거르고 관람을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배가 고파서 중간에 나오고 싶었지만 박물관의 절반도 관람하지 못한 상황이라 배고픔을 참고 끝까지 관람을 다 마쳤답니다. 박물관에서 나오니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늦은 점심을 해결하려고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식당을 찾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파리에서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잊고 있었어요. 마침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을 찾은 기쁨에 막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누군가 제 핸드폰을 낚아채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당황한 저는 도와주세요 라고 크게 소리쳤답니다.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그저 일상적인 일이라는 듯 흘낏 쳐다보고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경악하고 말았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젊은 남자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소매치기를 순식간에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당황한 소매치기는 젊은 남자를 노려보며 재빠르게 달아났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 도와준 사람을 봤는데 낯선 동양인 남자였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었는데 같은 프랑스인이 아닌 동양인 남자가 저를 도와줬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친절하게도 저를 일으켜 세워줬고 자기 이름이 은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인연이 된 은우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저와 같은 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었답니다. 요즘 프랑스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 은우에게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보게 되었으며 학교에서도 자주 만나게 된 저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답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은우는 미디어로 접하는 것보다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마침 방학을 앞두고 있어서 은우와 저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죠. 방학이라 은우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를 데려가기로 해서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긴 비행시간 끝에 드디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고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답니다. 한국에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공항이 있다니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공항 모습을 어느 정도 상상하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본 인천공항은 그 어떤 나라보다 크고 거대했어요. 넓게 뻗은 통행로와 세련된 매장들이 즐비해 있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를 보고 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연히 안내 표지판을 보는데 프랑스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은우는 영어가 불편하면 구글에서 프랑스어로 설정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보니 이해가 더 빨랐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은우가 새삼 멋있게 보였답니다. 호텔로 이동하려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제게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단축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파리에서는 지하철이나 철도를 타면 악취가 많이 나서 이용을 꺼렸던 기억이 나서 걱정도 좀 됐지만 승강장으로 향했답니다. 공항철도가 도착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이동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만 보였답니다. 우려했던 악취는커녕 바닥에 먼지 하나 없고 내부도 깨끗하며 심지어 기분 좋은 향도 났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은우와 헤어지고 구글로 검색하여 미리 예약한 호텔로 향했어요. 비즈니스 호텔이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역시나 입구부터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죠. 체크인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속도가 정말 빨라서 깜짝 놀랐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머물게 된 18층에 도착했어요. 키를 꽂고 내부로 들어갔는데 모던하게 꾸며진 실내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 짐을 풀고 곧장 샤워를 했는데 물살이 강하게 나오면서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느낌이어서 피로가 금방 풀리는 느낌이었죠. 장시간 비행으로 첫날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은우와 함께 남산타워와 명동성당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하늘과 달리 한국의 하늘은 너무나도 맑아서 남산타워가 멀리서도 보였는데 올라가서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을 보니 빌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과 어우러져 있는 곳이 꽤 많았답니다. 마치
마침 한쪽에서 많은 연인들이 다정하게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자물쇠들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은우는 한국에서 많은 연인들이 영원히 함께하자는 의미로 자물쇠를 걸어놓는다고 말했어요. 얼떨결에 저와 은우도 자물쇠를 구입해서 수많은 자물쇠들 사이에 걸어놓았답니다. 이렇게 남산타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와 은우는 명동으로 향했어요. 은우는 명동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명동성당이 있는 곳이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설명해줬답니다. 정말 명동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BTS를 비롯하여 한국 아이돌의 노래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사진들도 끊임없이 볼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옆 사람과 살짝 부딪히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간단하게 연습한 미안합니다를 얼른 말했지요. 그런데 저와 부딪힌 사람은 매우 불쾌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인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었는데 제 사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쾌해하는 모습에 저도 한국인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잠시 뒤에 저와 부딪힌 사람과 일행인 무리들이 다가와서 그들끼리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전혀 알아듣지 못했답니다. 저 사람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야. 아까 명동은 많은 외국인이 찾는다는 은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중국인 관광객은 불쾌한 표정을 하며 저와 은우의 곁을 지나갔답니다. 은우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아줘서 반갑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함이나 낮은 시민의식은 반갑지만은 않다고 했어요. 은우의 말을 듣고 방금 전까지 한국인에 대해 실망감을 가졌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K-팝과 드라마에서 봤던 자상하고 친절한 한국인의 이미지를 한 번 더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이후 저와 은우는 저녁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삼겹살을 먹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삼겹살 굽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니 감동 그 자체였죠. 눈앞에서 지글지글 구워서 먹는 삼겹살은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구워서 바로 먹는 삼겹살은 쫄깃하면서도 육즙이 살아있는 맛이었고 지금까지 먹었던 요리 중에 최고였답니다. 삼겹살은 소주와 함께 먹어야 제맛이야 라는 은우의 권유에 저도 소주를 한 모금 마셔봤어요. 처음 마셔본 소주는 제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삼겹살과 소주를 함께 먹으니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소주를 마시면서 은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은우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소매치기를 당한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었구나 하며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자정이 되었고 저와 은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버스가 다닐까 하고 생각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신기하게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안내판이 보였어요. 제가 계속 바라보니 은우는 웃으면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해줬어요. 버스 노선도 한두 개가 아닌데 계속해서 도착 정보가 업로드되며 핸드폰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은우의 말에 한국은 정말 최첨단 기술을 가진 디지털 강국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에서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을 알리는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으며 갑자기 파업하고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밤늦게 여자 혼자서 몇 시간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빈번하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고 저와 은우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에 올라타고 버스가 출발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사님이 운전하지 않는데도 버스가 알아서 운전을 하며 속도를 내고 있었답니다. 분명 기사님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운전대가 돌아가며 자연스럽고 안정되게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 제 모습에 은우는 웃음을 참아가며 지금 타고 가는 버스가 심야에 자율주행하는 무인버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믿지 못하는 제 표정에 버스 앞에 있는 카메라와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더군요. 다시 보니 정말로 기사님은 운전대를 잡지 않고 그저 모니터만을 보고 있었어요. 게다가 신호등에 빨간색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앞에 차가 없는데도 버스가 알아서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초록색으로 바뀌니까 버스가 다시 출발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도로를 잘 달리는 모습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도 부드럽게 멈춰서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모습도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난 심야에 버스가 운행한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게다가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버스라니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된 버스 내부가 프랑스
프랑스의 버스와는 크게 비교되었어요.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창문에 기대어 밖을 보고 있었답니다. 자율주행 버스임에도 불안함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의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건물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을 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밤이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에는 여전히 활기차게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죠. 애완견과 산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인끼리 정답게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늦은 밤이었지만 얼굴과 표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에 떠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답니다. 프랑스에서는 늦은 밤에 밤거리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여자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한국은 늦은 밤에도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치안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은우는 영국의 BBC에서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방송이 있다며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BBC 방송 영상을 함께 보았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야간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한다는 내용과 앞으로 노선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은우 말을 듣고 한국에 오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공항을 비롯한 대중교통시설과 길거리 모두가 정말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음식점에서도 메뉴마다 야채와 함께 먹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더군요. 야간 자율주행 버스를 타보니 IT 강국의 면모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답니다. 프랑스에 돌아가면 한국어와 미디어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 취업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K-팝과 드라마를 어디서나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첨단 기술을 가진 디지털 강국인 한국의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상하고 든든한 은우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자주 만나다 보면 어쩌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저와 은우에게 좋은 소식이 생기면 또 사연 보내드릴게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을 찾았다가 인천공항, 공항철도 야간 자율주행 버스를 경험하고 한국의 IT 강국 면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프랑스 여대생 클로에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의 기업에 취업하고 자상하고 멋진 은우와도 한국에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기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